안녕하세요. CD에듀 귀화 면접심사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술시험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귀화 면접심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문제입니다. 1번 10월 9일은 무슨 날인가요?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그쵸? 그래서 한글날입니다. 대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글날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국경일 그리고 국가기념일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는 5개의 국경일이 있어요. 그래서 5대 국경일이라고 하는데요. 5대 국경일에는 여기 문제에 나온 한글날 있고요. 그 다음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이 있습니다. 현충일은 국경, 경은 축하하다, 경축해서 축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현충일은 축하하는 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6.25 전쟁 때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날,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축하하는 날은 아니고 국가에서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국가 기념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충일에는 보면 태극기를 세로 길이만큼 아래로 내려달아서 슬픈 날이다. 조의를 표하죠. 그래서 조기 개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충일은 경축일은 아니고요. 국경일은 아니고 국가 기념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대 국경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5대 국경이라면요. 첫 번째가 한글날인데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두 번째는 3.1절입니다. 3월 1일이고요. 3.1절은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여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경일은 제헌절이에요. 7월 17일이고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1948년 7월 17일에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을 했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국경일은 광복절인데요. 8월 15일이고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5번째 국경일은 개천절이에요. 한국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번 3.1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자, 3.1절은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에 국민들이 일으킨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3월 1일에 일어난 독립만세 운동을 3.1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3.1절 관련해서 3.1 운동을 기억하셔야 되고 3.1 운동하면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그 이화학당의 학생이었는데요. 이제 일본에서 학교들 문을 다 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고향인 천안에 내려가서 천안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합니다.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었다가 영양실조와 그리고 또 고문으로 결국 어린 나이에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3.1절 하면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 기억하시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유관순 열사와 천안에서 3.1 운동을 일으켰다.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했다. 이 부분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은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나요? 자,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은 모두 임진왜란 때 활약한 장군입니다. 임진왜란 하면 여러분 조선시대에 있었던 큰 전쟁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 그 당시에는 왜라고 했죠. 왜와 조선 사이에 있었던 전쟁이고요. 1592년에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본군의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이 전쟁을 한산도 대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율 장군은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에게 승리했는데 이 전쟁은 행주대첩이라고 합니다. 이 행주대첩에서는 부녀자들이, 여자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 날라서 적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산도 대첩, 행주 대첩이 있고요. 임진왜란 때 3대 대첩으로 진주 대첩이 있습니다. 자, 진주 대첩은 임진왜란 때 진주에서 조선군과 일본군이 벌인 두 번의 전투를 말하는데요. 이 전투에서 김시민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한글학회에서 활동한 주시경 선생의 업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글은 세종대왕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름이 훈민정음이었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해서 세종대왕이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만들었었죠. 자, 주시경은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의 명칭을 한글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연구하여 한국 국민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시경 선생은 훈민정음의 이름을 한글로 바꾸었다. 일제강점기에 한글 연구에 힘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자,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민주주의. 자,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 주권이 뭐냐면 주인의 권리를 말합니다. 주인의 권리. 그래서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그것은 국민이다.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6번, 한국에서는 누구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나요?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행복을 누릴 권리, 우리가 행복 추구권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한국에서는 누구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지금 헌법, 현행 헌법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권리를 행복 추구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 추구권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고요. 이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7번, 국민의 일자리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자, 일자리 환경 하면 우리의 그 노동 환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과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일하는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부에 속한 기관으로서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뭐냐면요. 일자리를 새로 만들다 해서 일자리 만들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한국의 특별자치도는 어디인가요? 어디예요? 제주도죠, 제주도.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자, 제주도는 한국 영토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6년에 특별자치도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다른 지역은 안 되지만 제주도는 무비자로, 비자 없이 무비자로 30일까지 입국이 가능합니다. 무비자 30일 입국이 가능하죠. 이거는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제주도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의미입니다.
자, 9번. 금융실명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금융거래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금융거래하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은행에서 뭐 계좌 만들 때, 이럴 때 통장을 만들어요. 그때 내가 나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실명, 실제 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이걸 금융실명제라고 합니다. 10번 추석에 여자들이 한복을 입고 동그랗게 서서 돌며 뛰노는 전통놀이는 무엇인가요? 강강술래라고 합니다. 강강술래. 자, 강강술래는 밝은 보름달이 뜬 밤에 많은 여자들이 모여서 손을 잡고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 돌면서 춤을 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강강술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밤에 여자들이 한복을 입고 동그랗게 서서 돌면서 강강술래 노래를 불러요. 그런 전통놀이를 강강술래라고 합니다. 11번 비빔밥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비빔밥은 밥 위에 고기와 여러 가지 나물을 올리고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고 비벼서 먹는 음식입니다. 해서 비빔밥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채소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도 자세하게 설명하면 더 좋겠죠. 시금치를 물에 데쳐서 양념을 해서 무치고, 당근이나 양파 이런 것들은 기름에 볶아서 채 썰어서 기름에 볶아서 준비한다. 그런 내용들을 같이 설명해도 좋고요. 이렇게 여기에 나온 것처럼 간단하게 설명하셔도 괜찮겠습니다. 12번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다양한 철새를 볼 수 있는 인천광역시의 갯벌은 어디인가요? 세계에 좋은 갯벌 5곳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갯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철새가 날아온다고 합니다. 어떤 계절에만 왔다가 또 돌아가는 새들을 철새라고 합니다. 자, 어디예요? 강화도 갯벌이죠. 인천 강화도 갯벌입니다. 자, 세계 5대 갯벌 하면요. 유럽의 북해 갯벌, 아마존 하구 갯벌, 미국 동부 해안 갯벌, 캐나다 동부 해안 갯벌, 한국의 서해안 갯벌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강화도 갯벌은 서남 해안의 갯벌 중 11.4%를 차지할 정도로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인 곳은 강화도 갯벌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에서 볼 수 있는 문화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 충청남도 공주 부여하면요. 이곳은 삼국시대 백제의 도읍지, 백제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백제와 관련된 문화재를 볼 수 있겠죠. 자, 공주와 부여에 가면 백제 시대의 문화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주에는 무령왕릉이 있고 부여에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자, 무령왕릉은 왕릉하면 왕의 무덤을 말해요. 왕의 무덤. 그래서 무령왕의 무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여에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14번 남한과 북한의 분단을 상징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분단된 것을 상징하는 것. 자, 두 가지가 있죠. 판문점과 휴전선입니다. 판문점은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곳으로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을 말합니다. 자, 휴전선은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이 끝난 후
남한과 북한 사이에 만들어진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판문점과 휴전선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6.25 전쟁 때는 한국과 적대국이었지만 지금은 한국과 기술, 에너지, 자원 등 여러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자, 6.25 전쟁 때 한국과 적대국이었던 곳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한국과 기술, 에너지, 자원 여러 부분에서 협력, 서로 돕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하면 러시아를 말합니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6.25 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했어요. 소련이었죠. 그때는 소련. 소련이 북한을 지원했었고요. 현재는 한국과 기술, 에너지, 자원 부분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로 잘 지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오늘은 사회 귀화 면접 심사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문제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